좋은 변화라면 좋겠지만 치과가 무서운 이유 바로 의료비. 맞을까요? 틀릴까요? 토크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천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장혜숙입니다. 네, 오늘 토크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구강관리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교육을 가보니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아픈 곳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지 않고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체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치아하고 잇몸 건강,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실까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치아나 잇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집니다. 특히 치아는 다른 신체와는 다르게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구강 건강 잘 지켜내야겠죠? 오늘은 단순하게 이를 잘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강 건강이 우리 몸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르신들께서도 스스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에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즐겁게 웃고 말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토크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대 수명이 90세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질이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구강이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업 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구강병이 생긴다면 음식 섭취가 불편해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기가 좀 불편해지고 나면 밥맛이 없다 라고 음식 탓을 하시게 되겠죠. 밥맛이 없다 보면 이제 기운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힘도 없어지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고립감도 느끼기가 쉽고 더불어서 이제 영양 상태까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비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많이들 말씀하시죠. 치과가 무서운 이유. 네, 바로 의료비, 특히 보철비 때문입니다. 치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치과에 자주 방문하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하신다면 구강병이 생겨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게 그다음에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저축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입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좋은 변화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노화로 인해서 입안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잇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잇몸병, 치주 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죠. 오랜 시간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치아를 잃게 되기도 하고 잇몸뼈도 녹는 경우가 생기니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구강 속 침샘 기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지병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이제 입안이 자꾸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침, 즉 타액은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침이 부족하다 보면 충치나 잇몸병에 더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이 이제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강 자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구강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그리고 구강 건강이 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화장애, 즉 삼킴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근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뇌졸중 같은 신경계통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게 되면 영양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강의 근 기능을 강화해주는 운동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간단한 운동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혀를 치아와 입술 사이에다 넣고 한 바퀴 돌려주시는데 이때는 입술에 힘을 조금 주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반대로 아랫입술과 아래 치아 사이에다 혀를 놓고
얼핏 보기에 되게 간단한 이 체조는요, 입술의 저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혀의 움직임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삼킬 때는 입술의 힘과 혀의 힘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체조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신질환, 구강 건강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잇몸병,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당뇨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이런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입속의 세균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입속의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고 혹은 폐에 염증이 생기고 흡인성 폐렴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강 내 문제들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구강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노인분들께서 집에서 쉽게 스스로 실천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일단 칫솔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칫솔인데요. 칫솔은 적당한 강도의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부터 치아 쪽으로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건 치약인데요. 이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숫자가 1000에서 1450ppm 정도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칫솔질을 다 마치신 후에는 이 사용한 칫솔을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3개월에 한 번은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칫솔질 외에도 다양한 구강관리 용품들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공간에는 음식물이 끼어 있기가 쉬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칫솔에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고 이제 잇몸이 어르신분들 내려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서 드러난 치아 뿌리는 이렇게 생긴 첨단 칫솔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와 잇몸 잘 관리하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혀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약물 복용이라던가 구강 건조, 구강 위생 등의 불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설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혀 클리너나 아니면 칫솔로 혀를 살살 닦아주시면 설태나 구취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혀 클리너를 너무 강한 힘으로 사용하게 되시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힘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입마름 증상, 구강 건조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강 근육 약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입체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일리톨 껌을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서 구강 근육을 단련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씹으면서 침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나 혹은 삼킴 장애를 완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구강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로부터 구강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구강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맛있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까지 정말 연결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강 건강 함께 꼭 지켜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에서는 노인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